아빠 배고파.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그날 밤 단칸방 베란다에 쪼그려 앉은 아버지의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며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절규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고 아버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며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65세. 모두가 은퇴를 말할 때 우리 아버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말했다. 새벽 4시 30분 도시의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미 일어나 있던 한 남자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면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계셨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허연 머리카락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고 계셨습니다. 낡은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에는 언제나처럼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어젯밤 남은 밥이 담겼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을 후루룩 드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부부의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을 입으셨습니다. 얼룩덜룩한 천조끼, 무릎 부분이 달아해진 바지, 그리고 오래된 안전화.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아버지는 잠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작은 거실, 오래된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지켜내야 할 세상이었습니다. 공사 현장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새벽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승객들도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것이. 그리고 언제쯤이면 이 고단함이 끝날 수 있을까요? 현장에 도착하니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의 골조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인부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복장,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팀장이 오늘의 작업을 배정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떨어진 일은 3층에서 5층까지 벽돌을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수백 번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첫 벽돌 더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2걸음.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에 도착해 벽돌을 내려놓는 순간 등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다시 내려가 벽돌을 집었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해가 떠올랐지만 아버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장갑은 이미 낡아서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손바닥에 살이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벽돌의 거친 표면은 여전히 피부를 긁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장 한편의 그늘진 곳에서 인부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각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도 스테인리스 통을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식은 밥. 하지만 배고픈 몸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인부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라면을 보며 아버지는 잠깐 군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 사치는 아버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침부터 쌓인 피로가 다리를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돈이 끊겼습니다. 돈이 끊기면 가족이 굶었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아버지는 다시 벽돌을 집었습니다. 오후 3시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위층에서 자재가 떨어졌습니다. 아래에 있던 인부 하나가 다쳤습니다. 119가 불렸고 잠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친 동료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모습. 그것은 언제든 자신이 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떠나자 작업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쳐도 누군가 쓰러져도 공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은 부어올랐고 발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현장을 나서며 팀장에게 오늘의 일당을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 돈을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 이것이 하루 종일 몸을 혹사한 대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는 깜빡 졸았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잠깐의 꿈속에서 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시골 마을의 흙길, 뛰어놀던 친구들, 따뜻했던 어머니의 손. 하지만 그 꿈은 금방 깨졌습니다. 종점 안내 방송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냄비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씻지도 않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서야 조금 숨이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아버지는 발을 씻으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단함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는 지갑을 열어 오늘 받은 일당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통장에 적힌 잔액을 떠올렸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 집세, 생활비. 계산해 보니 언제나 마이너스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집, 이 낡은 가구들, 그리고 잠들어 있는 가족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버텨야 할 이유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날 것입니다. 또다시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낼 것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 그것만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공사 현장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동상으로 부어올랐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를 만지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무릎이 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일을 쉬면 그날의 일당이 사라졌습니다. 파스를 무릎에 붙이고 아버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작업 속도가 느렸습니다. 벽돌을 나르다가 중간에 멈춰 서야 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팀장이 다가와 뭔가 말을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아버지는 도시락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먹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늘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절실했습니다. 오후 작업 중 아버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벽돌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냐는 물음에 아버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고 잠깐 실수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무릎이 부어올랐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날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오랜 과로와 무리한 작업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 달을 쉰다는 것은 한 달 동안 수입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버스비조차 아까웠습니다. 집에서는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파트타임 일을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인 큰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학생인 딸아이도 용돈을 아끼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 아버지는 홀로 작은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 아버지였지만 그날만큼은 차가운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집들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있겠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들. 그때는 세상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꿈도 더 크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꿈은 사치였습니다. 생존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 지금은 반가웠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낮 시간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해가 이렇게 높이 뜨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거리를 다니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새벽과 밤만 살아온 아버지에게 낮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실업이라는 단어가 남의 일 같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무릎에 찜질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출근하기 전에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무릎을 감쌌습니다.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무릎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더 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팀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가벼운 일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팀장은 허락했습니다. 대신 무거운 것을 나르는 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재 정리, 청소 같은 보조 작업만 맡겼습니다. 일당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계산을 했습니다. 줄어든 수입, 병원비, 생활비. 숫자들이 아버지를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삶에 봄은 없었습니다. 무릎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무릎이 쑤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현장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보조 작업만 했습니다. 젊은 인부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자신의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것쯤은 거뜬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대형 건물 공사였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인부들도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또다시 막내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가장 많았지만 이 현장에서는 신참이었습니다. 새로운 팀장은 까다로웠습니다. 일 처리가 조금만 느려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도 몇 번 혼이 났습니다. 무릎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대체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아버지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무리를 지어 담소를 나눴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끼지 못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오후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크레인이 올리던 철골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간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조금만 빗나갔어도 큰 사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그만 졸았습니다. 어머니가 깨웠습니다. 방으로 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식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새벽 아버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현장에서 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공중에서 추락하는 감각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어머니도 깼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 끝없는 반복. 주말이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휴일은 없었지만 이번 주는 현장 사정으로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보내는 주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아버지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는 어떤지, 친구들은 잘 지내는지. 하지만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넓은 집, 풍족한 생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 아버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현실과 너무 달랐습니다. 보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는 홀로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오래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10년을 넘게 살았지만 천천히 걸어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언제나 서둘러 지나쳤을 뿐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슈퍼를 지나쳤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끔 외상으로 물건을 사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가난했지만 행복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달라졌을까요? 꿈을 포기하게 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명확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현실에 잠식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꿈은 사라졌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쉬는 것조차 불안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이 아버지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김을 뿜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아버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 아들의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딸의 수척해진 모습, 모두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잘 벌었다면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은 지옥 같았습니다. 한낮의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인부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일사병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자신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그 자리는 금방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습한 날씨 탓에 더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값도 부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때만 약을 먹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자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일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인부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은 데다 부상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잘릴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아버지는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팀장은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현장 사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팀장은 다른 현장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을 나서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몇 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아버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낯빛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잘렸다고, 일을 잃었다고.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인력시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일거리를 기다리는 눈빛들이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나이 많고 다친 아버지를 뽑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세를 낼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과금도 밀렸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옷수선 일을 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밤새 일했습니다. 아침에 겨우 집에 돌아와 씻고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잠은 언제 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과외를 그만두었습니다. 학원도 끊었습니다. 공부방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밖에 나가려면 돈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가족들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모두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무능한 아버지. 그 생각이 아버지를 갉아먹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꿈, 기술을 배워 장인이 되고 싶다는 꿈,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다는 꿈.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돈도 시간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은 변했지만 아버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끔 하루 일당을 받는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세를 2달이나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곧 내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의 몸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너무 무리한 탓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터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모두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벌었다면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원비가 또 문제였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할까요? 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부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버지는 늪에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더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병원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며칠 쉬고 다시 일터로 나가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막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아버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어떻겠냐고. 서울에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시골에 가면 생활비라도 줄일 수 있다고.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또다시 인력시장으로 갔습니다.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서 있었습니다. 모두 일거리를 기다렸습니다. 한 트럭이 왔습니다. 인부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아버지도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뽑혔습니다. 트럭이 떠났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도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바빴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집세를 독촉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내지 않으면 정말 내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자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연체되면 추가 이자가 붙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결국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혼자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집들 중에서 우리 집의 불빛은 언제까지 켜져 있을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적어둔 꿈들이 있는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바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첩을 보던 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불씨였습니다.
거의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여전히 막막했지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도서관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책장 사이를 걸었습니다. 기술 관련 서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목공 기술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벽돌 쌓기, 미장 작업, 간단한 목공일까지.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일도 금방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들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는 없을까요? 큰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오후 내내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업 관련 책도 읽었습니다.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었고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장소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동네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빈 상가들이 보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은 가게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아버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마다 공책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함께 고민했습니다. 작은 수리 공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구 수리, 집안의 간단한 보수 작업, 문짝이나 창문 고치기 같은 일들. 크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이 하지 않는 작고 사소한 일들을 정성껏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상가 보증금, 기본 공구들, 최소한의 자재. 계산해 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빚은 이미 있었습니다. 더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오래된 가전제품들, 낡은 가구들. 하지만 그것들을 팔아봤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팔면 가족들이 불편해졌습니다. 고민 끝에 아버지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다른 걸 도와주겠다고.
공구들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재도 외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장사가 되면 갚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에서 맴돌았습니다. 친구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빈 상가 주인을 만났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을 당장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간청했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주겠다고. 대신 정말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한 달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지만 이미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공방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가 빌려준 공구들을 정리했습니다. 낡았지만 쓸만했습니다. 작업대를 만들었습니다. 자재를 쌓을 선반도 설치했습니다. 온 가족이 도왔습니다. 큰아들이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청소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간판 글씨를 썼습니다. 일주일 만에 공방이 형태를 갖췄습니다.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정성 수리 공방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첫날 아버지는 새벽부터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적었습니다. 가격은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정성껏 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슈퍼 앞에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마다 전단지를 두고 다녔습니다. 온종일 걸어 다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첫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이었습니다. 집 문짝이 삐걱거린다고 했습니다. 고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달려갔습니다. 공구 가방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첩이 낡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새 경첩으로 교체하고 기름을 쳤습니다. 삐걱거리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이 기뻐하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수리비를 받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적은 금액만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너무 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주변에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처음으로 스스로 번 돈을 가족에게 보여줬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어르신이 주변 이웃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성껏 일하는 수리공이 있다고. 가격도 저렴하고 친절하다고. 며칠 후부터 전화가 하나둘씩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은 주부였습니다. 부엌 싱크대 서랍이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가 보니 레일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랍들도 점검해 드렸습니다. 당장은 괜찮지만 조만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부분들을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주부는 감동했습니다. 다른 곳은 돈만 받고 가는데 여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꼼꼼하고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부 모임에서 아버지를 소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집이 동시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수리, 벽 보수, 선반 설치 등 다양한 요청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학교 끝나고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기술은 없었지만 힘은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고 자재를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공구 사용법, 자재 다루는 법, 손님을 대하는 법. 아들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젊었기에 체력도 좋았습니다. 부자는 좋은 팀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가 주인에게 약속한 기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번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보증금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도와주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메워주었습니다. 나중에 갚으라며 웃었습니다. 보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상가 주인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해냈다며 칭찬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정식으로 아버지의 공방이 되었습니다. 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수리를 넘어 맞춤 가구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장롱을 수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되어 곳곳이 망가졌지만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일부는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형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습니다. 완성된 장롱을 보고 고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아버지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공방은 점점 알려졌습니다. 동네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작지만 정직한 가게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 후로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수입도 안정되었습니다. 밀린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업체 빚부터 정리했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조금씩이지만 빚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새벽 청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공방에 나와 간단한 일을 도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일정을 관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니 더 즐거웠습니다. 딸아이도 변했습니다. 학원은 못 다녔지만 성적이 올랐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지니 공부에도 의욕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공방에 와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공방에 모였습니다. 큰 주문이 들어와 모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함께 일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기에 따뜻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치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밤 공방 문을 닫으며 아버지는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성 수리 공방 작은 간판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끝까지 버틴 보상이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작년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공방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빚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발전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아버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수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찾을까요? 검색해보니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서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공방은 인터넷에 없었습니다. 홈페이지도 블로그도 없었습니다. 딸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가게를 올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딸아이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간단한 블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블로그에는 공방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그리고 수리 전후 사진들도 올렸습니다. 딸아이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견했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멀리서도 왔습니다. 아버지의 정성과 실력이 입소문 난 덕분이었습니다. 리뷰도 하나둘씩 달렸습니다. 모두 좋은 평가였습니다. 그러던 중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집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봉사를 할 의향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봉사를 다녔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집은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았습니다. 문, 창문, 수도꼭지, 전등. 고쳐야 할 것이 넘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정성껏 수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랫동안 불편했던 것들이 고쳐지니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들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돈보다 값진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은 또 다른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따뜻한 이웃 이야기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공방을 더 많이 찾았습니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인테리어 수리를 맡겼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어쩌죠? 하지만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포기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밤낮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구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걸리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재가 예상보다 많이 필요했습니다.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카페 주인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약속한 금액을 지켰습니다.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한 달 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카페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낡았던 공간이 따뜻하고 아늑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주인은 감탄했습니다. 기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테리어가 예쁘다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주인은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인들에게 아버지를 추천했습니다. 그 후로 상가 수리 의뢰가 늘었습니다. 카페, 식당, 작은 가게들 모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원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젊은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어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에서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젊은이를 채용했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힘든 일을 도왔습니다. 젊은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좋은 팀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공방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이제는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생기고 단골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공방 문을 닫으며 아버지는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공방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막막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빚에 쪼들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밀렸던 집세도 해결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걱정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방 1주년을 기념해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왔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도 참석했습니다. 좁은 공방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준 가족들에게, 믿어준 손님들에게, 도와준 친구에게. 말을 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조용해진 공방에서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기쁨된 순간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웠다고, 자신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웃었습니다. 딸아이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가난이 창피했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웠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겨낸 것이 자랑스럽다고, 어떤 부자보다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당신이 우리를 구했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고.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적어두었던 꿈들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꿈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꿈도 적었습니다. 공방을 더 키우는 것,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냈으니 또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년의 재도전, 가족의 희망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설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승낙했습니다. 며칠 동안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공방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과 대화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모두 담았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던 순간들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어섰는지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 몰랐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버텼을 뿐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공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리를 맡기러 온 손님도 있었지만 그냥 이야기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생 상담을 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직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앞이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싶어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고 했습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다고 격려했습니다. 남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남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공방은 이제 단순한 수리점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공방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도 늘었습니다. 처음 고용했던 젊은이는 이제 훌륭한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원도 2명 더 들어왔습니다. 모두 사연이 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공방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수리를 맡기기도 했지만 그냥 들러서 차 한 잔 마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중년과 청년들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관과 협력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공방에서 수업이 열렸습니다. 기본적인 수리 기술, 공구 사용법, 안전 수칙. 아버지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수강생들은 다양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중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은 어르신. 모두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첫 수료생이 나왔습니다. 그중 몇몇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처럼 창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공방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큰 공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빈 공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넓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공방보다 훨씬 큰 공간이었습니다. 작업 공간도 넓어졌습니다. 더 많은 장비를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첫 수업이 열렸습니다. 30명이 넘는 수강생이 참석했습니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 실패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수강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업은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공방의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기술도 뛰어났고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대견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을 줄였습니다. 이제는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보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이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람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간직해온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6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아버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반짝이는 작은 별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난다는 것을,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온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작업대를 비췄습니다.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간판이 빛났습니다. 정성 수리 공방 마이너스 기술교육센터.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재와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냄새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65세의 시작.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나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도 아버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수리를 하고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속에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버지는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공구를 제자리에 놓고 바닥을 쓸고 불을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큰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끝에서 시작으로. 아버지의 인생이 모두 담긴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의 끝은 없다는 것을. 65세든 70세든 80세든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과 저녁 냄새가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 일상, 이 가족,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65세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포기가 아니라 도전으로. 아버지의 인생 이막은 지금도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5세.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나이.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 나이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일자리를 잃으셨나요? 빚에 쪼들리고 계신가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인가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늦은 것은 없습니다. 끝난 것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입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이 아버지도 처음엔 작은 공방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성과 끈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내신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65세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